미세먼지 공습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관측 시작 이래 가장 강력한 것인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21배로 미세먼지의 거친 공격 속에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마스크뿐.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소문은 바로 이 마스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 연휴가 지난 이번 주 초였죠.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든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건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대부분이 들어오죠. 직접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제 기관지 천식, 사망 가능성도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요, 요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데요. 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챙겨 쓰는 마스크가 임산부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마스크 하나가 소중한 두 생명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미세먼지는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 발육에 지연이 일어나거나 조산이나 유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태아에게 특히 치명적인 미세먼지. 그렇다면 임산부에게는 이 마스크가 누구보다 절실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작은 입자들 걸러야 되니까 마스크에 있는 그 소재의 구멍들이 아주 작아요. 바람이 들어올 때 공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바람 숨쉬기가 참 힘이 들어져요. 네, 바로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내는 보건용 마스크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 두꺼운 섬유 조직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큰 구멍을 만들어내는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무작위로 얽혀있는 부직포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물론 공기의 흐름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마스크 착용이 호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겠죠. 마스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일반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로 나누어서 산소 포화도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마스크 없이 호흡했을 때 산소 포화도는 99%, 다음 일반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도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잠시 후 그 결과는요. 함께 보시죠. 99%였던 산소 포화도가 금세 98%로 떨어지더니 한 번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호흡 상태에 변화가 생긴 거죠. 이 정도의 작은 차이는 정상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심장질환자, 호흡기 질환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나쁜 미세먼지 농도에서는 외부 활동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스크의 위험성은 알지만 반드시 꼭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황사 마스크를 썼을 때의 이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어서 임산부, 심장질환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심한 날에만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집을 지킵시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은 무려 300톤. 국민음료라 칭해도 무방할 이 맛있는 커피와 관련해서 수상한 소문이 또 돌고 있습니다. 추울 때 한 잔, 피곤할 때 한 잔, 무심코 즐겨 마시는 커피가 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수상한 소문은요. 커피가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소문입니다. 이 남성과는 무관하지만 여성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데 커피를 좋아하는 여성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면 심각한 건데요.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작은 사치로 통한다는 커피. 그런데 이 커피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생활 속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그 주범이라는데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신진대사를 좀 원활하게 해주고 또 집중력도 높여주고 피로감을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양날의 검처럼 동시에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달라붙는 게 있고 바깥으로 내미는 게 있는데 나트륨하고 카페인 성분은 바깥으로 내미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내보내니까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거든요. 우리 신체는 뼈의 조직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이 순환을 방해한다는 아니면 이미 얘기입니다.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의 적절한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도하게 배출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칼슘이 뼈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도 모자라서 카페인이 배출되면서 몸속 칼슘까지 함께 데리고 나간다는 것. 정말 커피는 골다공증을 부르는 악마의 음료인 걸까요? 커피 섭취와
골밀도 상황을 보는데 네네. 커피를 거의 안 마시는 분에 대해서 커피를 3잔 이상 마셔도 네. 폐경의 여성에서는 커피가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예상을 뒤엎는 답변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없어요? 헛소문인가요? 폐경 전 여성은 영향이 없다고 나왔지만 폐경 후 여성에서 골밀도를 떨어뜨리고 골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에게서 유독 위험성이 높게 확인된 건데요. 그때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져서 골밀도가 많이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호르몬들이 새뼈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두세 잔이면 식약처에서 권고한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채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요, 하루 한 잔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 그러시면 그렇게 뭐 라떼를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따로 뭐 비타민 D를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식품으로 우유를 뭐 한 컵을 드신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